저는 오늘 아포이포 호모자이고질이 Reference a Distinct Transform of Alzheimer's Disease라는 제목의 논문을 준비를 했고 이제 올해 네이처 메디슨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좀 휴먼 데이터를 보고 휴먼 데이터의 그런 질병 리스크를 보면서 그 질병에 관련된 바이오마커나 여러 그 샘플 인포메이션을 다루다 보니까 그 샘플 인포메이션만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좀 좋은 참고 논문이 될 것 같아서 이 논문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할 내용은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논문 내용 소개, 그리고 이 논문과 관련된 그 메터스 어라이징이라고 이제 네이처에서 있는 또 섹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및 그리고 이 분석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인 치매 코호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간략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그 AD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AD,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줄임말인데, AD는 크게 그 온셋, 그 질병이 발현되는 시점에 따라서 얼리 온셋과 레이트 온셋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65세를 기점으로 LOAD, 레이트 온셋, 그리고 EOAD, 이제 얼리 온셋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얼리 온셋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질병 발현이 빠르다 보니까 훨씬 이제 유전적 영향력이 센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LOAD는 좀 유전적 영향력이 약하다고 이제 많이들 평가를 해서 EOAD를 다른 말로 이제 Familial AD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전자로 이제 APP, PSEN12가 있고 혹은 이제 크로모종 21번의 염색체가 이제 복제 변이가 있는 다운 신드롬도 EOAD에 해당이 됩니다. LO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유전자로 이제 아포 유전자가 있고, 혹은 이제 다른 지하수 연구들로 찾은 이제 리스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제 EOAD가 이렇게 APP 이렇게 같은 유전자들의 영향이 높은 것처럼 LOAD도 아포이포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이제 제네틱 디터마인드 된 AD를 유발한다. 그래서 아포이도 이제 EOAD와 같은 아포이성 LOAD를 따로 연결된다는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금 리뷰를 받고 있는 논문은 이제 LOAD 논문이고 그 논문의 결론을 한 줄 요약하자면 아포이4, 그러니까 아포이 유전자가 이제 유명한 서브 타입이 이제 아포이 2, 3, 4가 있는데 아포이4인 리스크 아포이를 가지고 있는 샘플이 리스크 변이를 추가로 가질 경우 AD 시빌리티가 증가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이제 썼었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아포이4 호모자이고티, 아포이4를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제 더 심각하다라는 논문이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 나와서 좀 이 논문을 좀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AD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이제 제네티컬리 컴플렉스 디소더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레어 또는 커먼 제네틱 변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얼리 온셋 AD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오토소말 도미넌트 AD라고 해서 ADAD로 줄여서 말하는데 이제 EOAD의 스페시픽 제네틱 폼이라는 의미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유명한 건 이제 이 세 가지 유전자의 변형이 있을 경우 이렇게 ADAD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제 레이트 온셋 AD를 여기서는 커먼 스포라딕 AD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ADAD와 다르게 여러 유전자 변이들이 관여를 하고 특히 이제 아포이가 가장 유명한 리스크 팩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지금까지 연구의 대부분은 이제 아포이4를 이제 헤테로자이고트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희 그 두 개니까 그리고 이제 호모자이고트 아포이4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둘 다 동일하게 이제 아포이4 캐리어 카테고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샘플 수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포이4를 헤테로랑 호모를 따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연구들에서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만 특이적으로 이제 더즈 이펙트, 이 아포이포 두 개에서 더 심각하다에 대한 분석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이제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가 이제 영향력이 엄청 세서 이제 제네티컬리 디터마인디드 AD라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틱 디터마인드 AD가 뭐냐? 이제 제네틱 디터마인드 AD는 이제 스포라딕 AD랑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full penetrance of the disease.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면은 어지간하면 이 질병이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심점의 온셋, 그러니까 증상 발현의 시기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패톨로지컬, 바이오마커, 클리니컬 체인지가 예측 가능, 즉 일정한 수준에 도달을 해야 이게 제네티컬 디터마인디드 AD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확인을 하는 게 이 연구의 내용이고,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내셔널 알츠하이머 코디네이팅 센터 NACC 약 3,200명 데이터랑 이제 다른 병원에서 뭐 만 명 이상의 샘플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가 이제 AD를 유발하는 흔히 말하는 멘델리안 질병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는 이제 리절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 AD를 이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래서 우측에는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이 세 가지 특징에 따라서 모두 만족하게 되면 이제 ADAD 혹은 DSAD라고 하는 아까 제네틱 디터마인드 AD라고 하는데 그래서 ADAD는 이 유전자 세 개의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생기는 거고 이 네, 그리고 DSAD 아까 말씀드린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APP 유전자가 크로모존 21번에 있는데 이제 크로모존 21번에 트리플레이케이션이 있으면 이 유전자도 발량이 뛰어서 이제 치매로 또 이어진다는 게 이제 기존의 제네틱 디터마인디드 AD였습니다. 네. 이제 리더트인데, 네. 그래서 분석의 상황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3천여 명, 그리고 만 명의 명이어서 모아서 한 3천여 명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첫 번째 항목인 이제 full penetrance가 있는지를 확인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비교는 이제 ADNC 스코어라고 하는 뉴로패톨로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한 결과인데, 이제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 그 아포이3 호모자이고트를 비교했을 때,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뭐 55세 이상부터는 하이어 인터메이티드 스코어, 시빌리티가 높은 이제 일관성 있는 이제 분포를 아포이3에 비해서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제 AD에서 유명한 바이오마커를 확인했는데,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 레벨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마커들의 포지티비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포지티비티는 뭐, 센트로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포지티브하다고 본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포이4랑 아포이 이제 3 호모자이고트를 비교를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제 80세에 도달했을 경우, 이제 아포이4 호모자이고트는 이제 88%가 이 바이오마커 포지티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높은 페렌트랜스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 이제 이 심덤 온셋을 예측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이 에이지 온셋을 보면은 이제 이제 각 기준별로 온셋 에이지를 비교했을 때, 이 온셋을 비교했을 때 아포이4 호모자이고트가 이제 아포이3 호모자이고트보다 전반적으로 7에서 10세 이전에 뭐 심덤 온셋, 뭐 데멘시아 온셋, 데스가 이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 이제 프리스 인터벌을 이제 보았을 때 이걸 또 뭐 온셋 에이지가 90% 안에 예측을 가능하냐를 확인했을 때 아포이4의 경우 유의미하게 뭐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이 아래의 이 피겨랑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이제 AD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예측 가능한지 여부인데, 그래서 이 아프리카 호모자이고트에서 AD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밀로이드 마커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빨간색 아프리4인데, 아프리4의 경우 이제 이 아밀리 베타의 이게 이제 더 낮았다. 그래서 이제 3보다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센틀로이드 같은 이 아래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엔 차이가 없다, 여기서도 차이가 없다가 40대부터 이제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워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랑 비슷하게 이제 50세쯤부터 이제 차이가 둘이 발생했다고 이제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이제 아포이포 호모의 온셋 에이지인 65세보다 이제 10에서 15년 정도 이전이라서 이제 아포이4랑 아포이3 호모자이고트가 확연한 이 바이오마커 변화가 있음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커 중에 이제 세 번째 마커인 뉴로 디저네이션 마커 점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아포이4랑 3를 보면은 이 히포캠퍼스 볼륨이 아포이4에서 더 낮음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플라즈마 NFL을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아포이4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뉴런이 손상되면은 이제 NFL이 혈액으로 방출돼서 이게 높으면은 뉴런의 손상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것도 이제 아포이4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에서도 아포이4가 아포이4 3보다 확연히 바이오마커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또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아프리포도 이제 ADHD나 다운 신드롬과 같이 디터마인드 질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마커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의 AD 서브타입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리스크 팩터 기반인 이 질병들을 비교했을 때 이 바이오마커들이 이제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데멘시아 환자가 아니라 전체 그냥 그 노인 집단에서 분석한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온리 케이스 AD 데멘시아 환자 대상으로만 바이오마커 분석을 했는데 근데 그 결과 이제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 기준 아밀로이드 포지티비티가 대부분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대부분 이제 아밀로이드가 포지티브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우측에 이제 AD 환자인데 아포이3를 가진 사람의 경우 이제 오히려 나이가 증감에 따라서 이제 이 포지티비티가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AD 데멘시아의 환자 나이와 이제 바이오마커 연관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 바이올로지, 이제 바이오마커의 변화가 이제 하프로타입과 에이지에 어떻게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 이를 위해서 또 아밀로이드 베타 양을 이제 확인을 해서 AD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에 대한 차이를 봤는데 나이에 대한 차이는 이제 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제 아밀레타는 없었고 이제 타우에서도 이제 차이는 없었으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타우 정도는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소함의 패턴은 이제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가 이제 타우 섭취량의 차이를 유발해서 더 빨리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이제 얼리 온셋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러한 이제 그림 봤을 때 아포이4보다 아포이3가 더 이제 이 점수가 타우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봐서 아 이게 타우 업테이크가 아포이4는 더 잘 못한다. 그래서 에이지 온셋이 더 빠르다. 이런 식의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 더즈 이펙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아포이 4, 3만 비교했다면 아포이 4, 그리고 아포이 3, 4, 그리고 3,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봤는데 이제 아포이 3 호모자이고트, 아포이 4 호모자이고트랑 이제 이 헤테로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 바이오마커의 레벨 정도가 인터미디하다. 그래서 아포이4가 많을수록 이제 진더즈 이펙트까지 있다라고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 초록색, 빨간색 사이에도 이제 노란색 그 헤테로 샘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를 종합했을 때 아프리카 호모제이고트는 제네틱 디터마인 AD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고 플러스 이제 기존에 확인이 이미 되었던 이제 ADAD, DSAD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프리카 호모제이고트를 이제 동일 선상으로 AD에서 구별할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스페시픽하게 구별해서 AD 스페시픽한 기전과 치료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판쯤에 다양한 인종 연구 필요성을 살짝 언급을 하는데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이제 유로피안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아프리포에 집중한 멀티 인더스트리 연구를 보면은 이제 아프리포 릴레이티드 리스크가 엔시스티에 따라서 다름을 이제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2023년 자마 뉴럴로지에 나온 논문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 오드 레시오, 아포이4에 대한 오드 레시오가 이스트 에이시아이 제일 높고 뭐 히스패닉이 제일 낮고 이런 식으로 인종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다른 인종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논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딱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터스 어라이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이제 5월에 나왔고 메터스 어라이징은 이제 7월
7월에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메탈스 어라이징이 저는 이번에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처 저널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네이처에 설명하기로는 이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 이제 출판 후 18개월 이내에 그 논문에 대해서 새로 제기된 문제나 방박, 해명 요청 등을 공식적으로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누군가가 이제 부족하거나 모호하거나 검증이 필요하거나 뭐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이 메타스 라이징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논문 이거 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원논문 찾아보면 이에 대해 대응을 또 하고 그럼 이제 논문이 되게 좋아진다. 이러한 목적이 있고 이게 있으면은 이제 논문의 신뢰성과 이제 엄밀성, 정교성이 강화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퍼블리시 이후면은 끝. 이제 뭐 나는 이제 모름, 틀려도 모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네이처가 이걸 포함시킴으로써 퍼블리시 이후에도 계속 나는 이 논문을 들고 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요즘 네이처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아예 네이처 메디슨에 이제 메털스 어라이징의 아티클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저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아티클 이 논문에 대해서 어라이징 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를 짧게 요약을 했는데 그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논문의 제목은 이 AD에서 이 리스크를 고려할 때 프로텍티브 팩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AD 연구 분야는 대부분 모든 연구가 그렇겠지만 리스크 팩터 위주로 진행되며 이제 프로텍티브 팩터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다. 근데 이제 프로텍티브 팩터가 있으면은 리스크 팩터 영향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사전 연구 결과가 있고 제가 방금 공유했던 이제 이 폴테아 에델의 결론은 이제 그 후반에서는 AD로 판명된 샘플을 봤지만 사실 그 초중반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증상과 관련 없이 바이오마커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이 바이오마커 위주로 본 게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디파인드 A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AD를 진단할 때 있어서 클리니컬만 볼 건지 바이올로지컬 심텀만 볼 건지 둘 중에 뭘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전히 논쟁이 있어서 바이올로지컬 심텀만 주목한 이 연구는 한계가 있고 당연히 AD가 이제 특징적인 뇌 병리 아까 말한 타우나 아밀로이드 베타가 특징이 있지만 이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워가 높더라도 이제 정상 인지 기능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이 연구에서 고려해야 된다, 안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에만 의존하여 내리는 그 결론은 혈액 팩터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클리니컬 실제로 임상적 이제 증상 없이 바이오마커만 가지고 개인을 이제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니까 너는 AD를 가진 환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 우려가 크다. 사실 제가 이 문장이 이 어라이징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이 논문 보자마자 나 아포이포 호모자이고트인지 봐야겠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접근이 굉장히 사회적 우려가 크다. 그래서 뭐 친절 접근과 투명 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 논문의 얘기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바이오마커 진단, 뭐 아밀로이드나 V44만 가지고 얘네는 ADR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제 프로텍티브 팩터를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다. 이 코그니티브 리저브, 이 인지 능력을 회복하는 능력 같은 팩터를 고려하면 이제 기존 연구에서 무증상인 개인에 대해서 예후 예측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증상인데 증상이 없는데 너 바이오마커 있으니까 AD로 확진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는 게 이 논문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네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